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60 넘으면 그냥 편하면 되지. 옷차림에 뭘 신경 써.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편하려고 고른 옷차림이 사람들 눈에는 없어 보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퇴직 후 몇 년 김 선생님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돌고 낮에는 신문을 읽거나 손주 사진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옷차림은 늘 똑같았습니다. 헐렁한 회색 점퍼, 목이 늘어나 누렇게 바랜 흰 티셔츠, 가죽이 벗겨져 갈라진 검은 구두, 신발 굽은 한쪽이 기울어 걸을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뭐, 옷은 그냥 편하면 됐지. 멋내봤자 뭐하나.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본다는 생각에 그는 별 고민 없이 늘 입던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오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야, 김 선생.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건강은 어때? 너 여전히 웃음소리 크네, 하. 분위기는 환했습니다. 그런데 자리 잡고 술잔이 오가기 시작하자 김 선생님의 귀에 낯선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김 선생 옷 좀 봐. 예전 같지가 않네. 그러게. 그냥 동네 시장 보러 나온 사람 같아. 힘든가 봐.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웃음소리 뒤에 숨어 있지만 그 말들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 입고 온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지? 그는 괜히 젓가락을 몇 번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친구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얼굴도 그렇고 옷도 좀 허술하고. 아니, 나 괜찮은데. 김 선생님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하다고 입은 옷이 사람들 눈에는 힘든 티로 읽혔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구두 뒷굽은 덜컹거렸고 늘어진 티셔츠는 바람결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없어 보였던 건가?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모습은 자신이 생각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피곤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허름한 옷차림.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엔 나도 단정하다, 깔끔하다 소리 들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방치했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편하다고 입은 옷인데 경조사 자리에서 은근히 주눅 들어본 적, 병원 대기실에서 옆 사람과 비교돼 괜히 신경 쓰였던 순간, 손주 학교 행사에 갔다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비교돼 마음이 내려앉았던 경험.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닙니다. 옷은 곧 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때때로 우리의 경제력, 건강, 자존감까지 대변합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겉모습은 모든 것을 말해버린다. 김 선생님의 작은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남깁니다. 옷차림은 정말 단순히 겉멋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일까요? 이제 왜 옷차림 하나가 관계와 자존감까지 바꿔놓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들은 말들이 며칠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들어 보인다. 옷이 허술하다.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 자주 연락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같이 공원 한 바퀴 돌까? 이번 주말은 내가 손주 봐줘야 해서 말이야. 다음에 보자. 김 선생님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쾌히 나오겠다고 했을 텐데. 며칠 뒤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아,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대답은 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대화를 피하는 느낌이 짙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뭐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웃이 내린 뒤 들려오는 속삭임. 저분 요즘 좀 기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러게 옷차림도 그렇고 많이 힘드신가 봐. 김 선생님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이웃들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나?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녀가 아빠, 그 옷은 너무 낡았어라며 불편한 표정을 지은 적, 손주가 할머니,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라고 물어본 적,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마음이 주눅 들어본 경험 말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어는 인간의 첫인상에서 말의 내용은 7%, 목소리는 38%, 그리고 외모와 옷차림 같은 시각적 요소가 무려 5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절반 이상은 겉모습에서 평가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김 선생님이 동창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느낀 거리감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거울 앞에 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입은 이 낡은 점퍼가 사람들 눈에는 나는 힘들다라는 신호로 읽혔구나.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와이셔츠에 다림질된 바지 입고 학교에 나갔지. 학생들 앞에서 항상 단정해야 한다는 자존심이 있었는데 잠시 멈추더니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자존심을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였구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경조사 자리에 갔다가 다른 사람은 말끔한데 나만 구겨진 옷을 입고 있어 위축된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라는 말을 해 괜히 억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상대는 걱정해서 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라는 서글픔이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라벨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번 없어 보인다라는 딱지가 붙으면 사람들은 계속 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시선이 결국 나 자신까지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괜히 나가서 뭐하나 또 그런 소리 들을 텐데 집에 있는 게 속 편하지. 김 선생님은 점점 모임에 나가는 걸 주저하게 됐습니다. 작은 균열이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회학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이 대화에서 존중받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겉멋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대충 다루면 남들도 나를 대충 대하는구나.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정말 옷에 돈을 많이 써야만 관계가 달라질까요? 비싼 브랜드 옷을 입어야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편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을까요? 김 선생님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옷차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다는 것을 말이죠. 동창 모임 이후 김 선생님은 한동안 외출을 꺼렸습니다. 괜히 나가봤자 또 옷 때문에 무시당할 거야.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모임도 잘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시네요. 나이가 드니 그냥 귀찮아서 그렇지. 아버지, 혹시 지난번 동창 모임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별일 아니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일지 모르지만 혹시 옷차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니에요? 순간 김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가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옷이 너무 오래돼서 아버님 멋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냥 깔끔하기만 해도 훨씬 젊고 단정해 보이실 거예요. 김 선생님은 순간 발끈했습니다. 내 옷차림이 그렇게 흉하단 말이냐?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아버님이 멋있으신데 옷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옷은 꼭 비싼 걸로 안 맞춰도 돼요. 대신 기본만 잘 지키면 돼요.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 셔츠는 언제 산 거예요? 은퇴하기 전이니까 20년은 됐지. 이 바지는요? 글쎄, 한 15년은 입은 것 같네. 옷장에서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해지거나 색이 바랬고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필요한 건 새 옷을 잔뜩 사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건 정리하고 기본 아이템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날 김 선생님은 옷차림 3가지 공식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은 단순하게 검정, 회색, 네이비 같은 무채색. 이 3가지 색만 잘 조합해도 단정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화려한 무늬나 어울리지 않는 색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 사이즈는 꼭 맞게. 헐렁하면 초라해 보이고 꽉 끼면 불편해 보입니다.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정함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신발과 가방은 좋은 걸로. 옷은 적당히 입어도 되지만 신발과 가방은 오래 쓰는 만큼 한두 개는 좋은 걸로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발끝과 손에서 전체 인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자들은 남자 볼 때 신발부터 본다고 하잖아요. 신발만 반짝여도 옷차림이 훨씬 달라 보여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꼭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어요. 세일할 때 딱 하나만 좋은 걸 사두면 10년은 쓰죠. 김 선생님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은 그냥 대충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색, 사이즈, 신발이었구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아울렛에 갔습니다. 검정 니트, 네이비 슬랙스, 회색 재킷, 그리고 세일 중이던 로퍼 한 켤레. 모두 합쳐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어보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거울 속 얼굴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옷장을 열면 10년 넘은 옷들이 아직도 걸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색은 바랬고 사이즈는 맞지 않고 그런데도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붙잡고 계신 옷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옷을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검정 니트 하나, 네이비 바지 하나, 편안한 로퍼 하나. 이 기본만 갖춰도 어디서든 단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 선생님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옷차림은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구나.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모임에 나가도 괜찮겠지. 한 명언이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최고의 예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는 곧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산 뒤 김 선생님은 며칠 동안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입어볼까 아니야. 괜히 어색하면 웃음거리 되겠지. 하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한 번쯤은 나도 달라져야지. 그날 그는 네이비 슬랙스에 회색 재킷, 검정 니트, 반짝이는 로퍼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스스로도 낯설 만큼 다른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게 진짜 나 맞아? 첫 외출은 병원 진료였습니다. 늘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다니던 곳이었죠. 접수창구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훨씬 젊어 보이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간호사도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따라 얼굴이 밝으세요. 김 선생님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 나온 건데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이다니? 며칠 뒤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주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멋있다. 그 말에 김 선생님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아버지 모습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만 입으셔도 어디 가셔도 당당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시험되는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마음은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괜히 또 초라하다 소리 들으면 어쩌나 그냥 안 갈까. 신발끈을 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식당 문을 열자 친구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터져 나온 반응. 김 선생. 오늘은 완전히 달라졌네. 야, 훨씬 젊어 보여. 옷만 바꿨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김 선생님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애들 덕분에 옷 좀 정리했을 뿐이야. 예전 같으면 뒷말이 들렸을 자리에서 이번엔 칭찬과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지니 대화 분위기까지 달라졌구나.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모임인데 옷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순간,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인사가 어느 날은 오늘은 참 좋아 보이시네요로 바뀐 경험.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열쇠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선생님은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괜히 움츠렸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옷 몇 벌로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태도였어.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하는 거야. 심리학자 애덤 갤린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입은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마음가짐도 단정해진다. 김 선생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지면 단순히 남들의 시선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옷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겉멋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 옷은 내 삶을 새롭게 여는 열쇠였다. 동창 모임을 다녀온 후 김 선생님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받은 칭찬이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옷만 바꿨는데 사람이 달라졌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 하나가 이렇게 기분을 바꾸다니. 내가 이상한 건가?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옷을 바꿔 입은 것뿐인데요. 그러자 이웃이 말했습니다. 역시 옷차림이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며 김 선생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니까 나도 나를 다르게 느끼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잠시 회의감이 스쳤지만 거울 속 당당해진 자신의 눈빛이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편한 것과 초라한 건 다르지.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심리학에는 의복인지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은 옷이 마음가짐과 행동까지 바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흰 가운을 입히고 집중력 테스트를 시키자 평상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옷이 단순히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김 선생님도 깨달았습니다. 옷이 달라지니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였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집에서는 늘어져 있다가도 외출하려고 옷을 차려입으면 몸가짐이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일 없던 날에도 셔츠 하나만 입었는데 괜히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의복인지 효과입니다. 옷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국 옷은 겉멋이 아니라 나를 다잡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아침마다 옷장을 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으로 나를 표현할까? 예전엔 아무렇게나 집어서 입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옷을 갖춘다는 건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야. 나 스스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지. 한 사회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자라난다. 김 선생님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습관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더 컸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언제 가장 빛나셨나요? 멋진 옷을 입고 나섰던 날, 혹은 단정한 차림 덕분에 당당히 고개 들 수 있었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옷차림이 자존감을 세워준 증거입니다. 김 선생님은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옷에 휘둘리지 않는다. 옷을 통해 내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주눅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는 옷에 따라 자신을 대한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습관이며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아침, 김 선생님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옷이나 대충 집어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으로 나를 표현할까?
거울 앞에서 검정 니트와 네이비 바지를 맞춰 입으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하루의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옷차림 습관은 무엇일까요? 김 선생님이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3가지 원칙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계절별 기본템 3개만 준비하세요. 김 선생님은 과거 옷장이 가득했지만 정작 입는 건 몇 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3벌만 정해두었습니다. 옷이 많아도 늘 똑같은 걸 입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훨씬 가볍고 자유롭구나. 여러분의 옷장은 어떠신가요? 필요 없는 옷 때문에 오히려 답답해지진 않으셨나요? 둘째, 외출 시 신발과 가방은 반드시 깔끔하게. 옷은 단순해도 신발이 반짝이고 가방이 단정하면 전체 인상이 달라집니다. 김 선생님은 새 로퍼를 신고 동네를 걸으며 느꼈습니다. 이 신발 덕분에 내가 걷는 길까지 달라 보인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신발 하나만 바꿨는데 사람들 시선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셋째, 단정함은 곧 자기 존중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비싼 옷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한다는 생각으로 옷을 입으니 표정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래서 단정하게 입는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삶은 이 3가지 원칙으로 변했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도 당당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활기찼습니다.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니 남들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옷장을 열어보시겠습니까? 10년 넘은 낡은 옷이 아직 걸려있지 않으신가요?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옷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꼭 필요한 옷 몇 벌만 남겨두세요. 옷장을 비우는 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타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추천서다. 옷은 단순히 천이 아니라 나를 소개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단정할 때 우리의 삶도 단정해집니다. 김 선생님은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는다. 여러분, 어떤 옷차림이 가장 여러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옷차림은 어떤 마음을 말해주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옷은 나를 숨기는 가림막이 아니라 나를 밝혀주는 등불입니다.